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애 엔터 채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미스트롯 시즌2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의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송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관계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안방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방TV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안방TV의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미스트롯 시즌2가 진행되면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전유진 양의 탈락이었죠. 네, 이제 전유진 양은 미스트롯2에서, 시즌2에서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전유진 양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라고 하느냐. 그 외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훨씬 또 많이 있었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알려진 진달래 씨. 진달래 씨가 하차하는 모습을 정말 눈물의 하차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또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과연 학폭 가해자를 그렇게 정말 피해자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 나왔다는 점, 이게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의 정말 대놓고 특정 인물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듯한 그런 연출 편집, 이런 것들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20시간을 남겨두고 추가 출연자를 섭외해서 15시간을 남기고 오디션 준비에 들어간다. 이 부분도 제작진의 정말 무리한 진행 방식에 있어서 또 논란과 충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전유진 양의 탈락 외에도 많은 부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어제 방송에서 논란 외에도 지금 미스트롯 시즌2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TV조선까지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에 진정을 한다고 합니다. 모 단체에서. 어떤 단체냐? 방송통신위에 미스트롯 시즌2 이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이 단체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이냐 하면, 미스트롯2 방송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미스트롯 시즌2에 참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에 참가하려고 하셨던 분들 약 1,500명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회원가입한 카페가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선 지원자 모임이라고 하네요. 미스트롯 시즌2 예선 지원자 모임. 이분들이 이제 방송통신위에다가 진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화가 났느냐, 화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 지원 접수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불공정하고 이제 불합리한 진행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공지가 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이미 참가자를 확정해가지고 프로필 영상이라든가 티저 영상 촬영을 마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큰 문제냐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연자를 100명을 선정하는데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한 90명 정도 이렇게 이 사람들 합격하겠다 싶은 사람들 데리고 촬영을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점수로 합격자를 가린다고 예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금액으로 입찰자를 가리는 경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입찰 마감이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합격자 마감이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뽑는데 제가 미리 한 20명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하겠지. 예, 90점 이상이니까, 예, 95점이니까 합격하겠지. 이 사람들은 또 한 80점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 뽑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합격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통지서를 나눠줬어요. 또는 경매 당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 100명 넘는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미리 뽑아놨던 사람들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50명 이상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합격 통지한 거 취소해야 됩니다. 경매 당첨돼서 물품 발송한 거 다시 회수하러 가야 됩니다.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 단 한 명도 미리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점수나 경매는 점수는 만점자가 있으면 만점은 무조건 합격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경매는 예를 들어서 뭐 최고가가 있다. 그럼 최고가를 썼으면 무조건 당첨이니까. 예, 되겠죠. 근데 이런 아날로그 심사, 누가 더 노래를 잘하고, 그렇죠? 이것은 접수 마감 1초 전에라도 단 한 명이라도 공개가 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차상 또 공정성 다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대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수 마감일 발표한 날짜하고 그리고 티저 영상이 공개된 거하고 이렇게 이제 안 맞다 이거죠. 또 이제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참가 접수 메일을 보냈는데 그 참가 접수가 끝날 때까지도 메일 확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바로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메일은 뭐 메일마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뭐 메일은 들어가 보면은 상대방이 읽은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 읽었는지. 그러면 참가자가 그 접수 마감 전에 접수를 했는데 읽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이제 이 보호 문제, 또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어떤 권익 보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을 이뤄 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그 진행하면서 그 제작진들이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하고 있다. 특정 뭐 출연자들을 돋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작진이 이 출연자들의 선곡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해서 공정한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스트롯이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이게 반론이 황당합니다. 해명을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해명이 하나도 없는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일단 그 협박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에서 여기 나와 있죠. TV조선 미스트롯2 제작진입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 입장문입니다, 이게. 예. 요게 그 언론사 통해서 발표된 공식 입장입니다. 예,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악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저는 뭐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악성 허위 사실이면 악성은 빼고요. 허위 사실이면 왜 허위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얘기했죠. 접수할 때 공정하고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보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허위 사실이면 접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해명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작진이 이제 그 출연자의 오디션에 있어가지고 관여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역할은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어느 오디션이나 있다. 이거는 물타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수도 없이 나왔죠. 어제 탈락한 뭐 전유진 양만 해도 그 팀 메들리 미션에서 보면 그 자기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건데 분명히 이제 뭐 마술 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퍼포먼스에 이렇게 뭐 동원됐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자기 기량을 다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연출이 됐는데 막상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왜 네 모습을 못 찾냐?
이런 뭐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정말 그 가수가 자기가 원하는 선곡, 자기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다분히 제작진들의 의도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이 발휘되지 못했다면 이거는 최선의 어떤 그런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제작진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즉 프로그램의 볼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가자가 희생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요, 여러분들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이 아동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용이라고 선택을 하면은 댓글이 안 달립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아동이 출연하는 그런 영상물 컨텐츠에 대해서는 댓글을 못 달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출연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악플이라든가 뭐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리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 저거에 캡처했습니다. 제가 황승아라고 이렇게 황승아 양이 출연했으니까 제일 어렸지 않습니까? 검색을 해서 하면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계정이 TV조선의 공식 계정입니다. TV조선의 공식 계정이고요. 여기 뭐 조금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0만 명이 넘게 본 영상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캡처한 겁니다. 예. 그리고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영상의 댓글이 차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요. 뭐 너무 많아서 차단을 못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아동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댓글 차단 되거든요. 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요,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이걸 방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본인들은 권익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뭐 출연진에 대해서 뭐 야간 촬영 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이 영상 올리는 것도 이게 미스트롯 공식 계정입니다. 즉 제작진이 이거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TV조선 방송국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제작하고 있는 제작진 또는 방송국은 이 아동 청소년이 이런 악플과 비난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어린 정말 귀엽고 어린 우리 출연자들이 인형 같은 우리 출연자들이 악플에 시달리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뭐 임서원 양이나 김지율 양이 선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팀 미션 때 좀 다툼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화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속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다 이쁘게 좋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런 장면들을 노출했어야 돼요. 얼마든지 이쁘고 서로 웃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찍어서 보내도 될 건데 분량이 그렇게 없었는지, 네? 아니면 그런 분량은 빼고 뭐 차라리 다른 출연자들의 분량으로 메꾸든지. 출연해놓고 노래 한 곡 못하고 통편집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분량이 과연 없었을까요? 뭐 복싱 선수, 킥복싱 선수 출연한다. 예. 그리고 또 뭐 화제거리 인물들 남미의 무슨 쌍둥이 자매 또 출연한다. 그분들 방송 한번 나오지도 못해. 1절도 노래 못했어요. 속된 말로 유튜브 말로 어그로는 엄청 끌어놓고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낚시 수준이었죠. 예. 그런 분량도 많이 있을 건데 굳이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좀 다투는 모습이라든가, 네. 또 팀미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계속 우는 모습, 그거를 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지. 그렇게 보여주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떼쓰는 것 같다는 그런 악플 달리고 하죠. 실제로 뭐 그래서 또 다른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진이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음에도 그런 배려를 못한 거예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통위에서 뭐 조사를 한다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접수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은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공정성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제작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명을 보면, 즉, 해명은 하나도 없는 해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협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협박이냐? 마지막 협박이, 자, 평균 시청률 28%. 이게 왜 이게 좀 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수 1000만 건 돌파. 네. 자, 이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대단한 프로그램을, 함부로 이제 그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경고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황당한 게 있는데요. 미스터2 전 시청자 입장을 대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알립니다. 저 미스터2 시청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혹 제기하신 분들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 입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죠? 제 의사는 다른데요? 왜 이 사람들이 제 의사를 대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협박 같은 협박을 합니다. 정말 협박 같은 협박이네요, 이거는.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미 초심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그 반박문을 냅니다. 공식 입장을 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반박을 하게 되죠. 재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제작진의 의도가 제작 과정에 출연자들에게 많이 이제 압력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참가자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미스트롯2의 그 내용을 반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의도치 않게 제작진 때문에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똑같은 이런 그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었는데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송 출연자 100명을 확정지었음을 계속 확정짓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모집해서 지원자를 늘렸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출연진들에 대한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필 영상. 이게 누구는 홍보 영상이 올라온 첫날부터 영상이랑 프로필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영상도 없고, 예, 심지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주차 방송이 되고 나서 영상이 올라온 분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영상 안에 싱크도 맞지 않고, 그 여러분 명지 씨라고 계세요. 이분도 나름 팬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이분이 SNS를 통해서 올려놓은 내용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명백한 불공정이죠. 이분은 물론 중간에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또 영상도 안 나와요. 이분은 그 처음 미션은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영상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대국민 투표의 결과가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국민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의 영상 프로필이라든가, 네, 또 사진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시는 분들에게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 요소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공평한 기회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왜 누구는 첫날부터 공개가 돼 있고, 왜 누구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늦게 공개된 사람은 그만큼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죠. 네. 자, 여러분.
누군가의 영상이 준비가 안 됐다면 100%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올려야 되겠죠. 같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뭐 한 1, 2분씩 차이가 있는 이거는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씩 영상 없이 공개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작진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불공정 사례고 잘못된 진행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아동들이 나오는 영상에 대해서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관리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유진 양이 이제 그 탈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트로트 오디션이 트로트 오디션다워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하는 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른 장르의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출연하시는 거는 참 저는 좋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나오셔가지고 정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호중 씨가 나와서 성악을 했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트로트 오디션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트로트답게 잘 불러주는 신인 트로트 가수를 뽑는 트로트 오디션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성 가수들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트로트가 기준이 돼서 심사를 봐야 되는데 뭐 발라드 가수나 다른 장르의 가수가 나와서 그 장르의 노래도 부른다는 거죠. 또는 그 장르 기준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노래는 잘하시지만 여기는 트로트 오디션이니까 그분이 떨어지시는 게 맞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김현지 씨하고 마리아 씨 그 1대1 데스매치입니다. 어제 그 에이스 대결, 에이스 결정전에서 김현지 씨 나와가지고 좋은 무대 보여주셨어요. 김현지 씨가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트롯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을 찾아가고 일치월장 그 트로트의 능력이,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고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거고 앞전에 있었던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봤으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 맞나라고 의심도 못할 정도로 정말 그 트로트 맛을 잘 살려서 불러줬던 마리아 씨가 저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마리아 씨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죠. 근데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어야 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현지 씨가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어야죠.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심에서부터 중간 과정, 중결승, 결승 가면서 그 참가자의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각인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자에게. 근데 그 과정에서 마리아 씨는 떨어졌고 김현지 씨는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패자로 올라가는 거하고 승자로 올라가는 거하고. 그러면 저는 이건 또 잘못된 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마 한두 건이 아니죠. 그리고 뭐 전유진 양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5번 경합 중에서 본인이 올고지 본인의 역량으로 시합할 수 있었던 거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예심 마스터 심사 올하트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팀 미션, 여기서 올하트로 올라갔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 팀 미션이었습니다. 만약에 팀원이 잘못한 게 있었다면 본인이 또 뭐 추가 합격자로 올라가든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1대1 데스매치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적했지만 아니 참가곡이 겹치는 경우가 참 뭐 물론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참가곡이 겹쳤다. 제작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요, 누가 하나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양보하는 순간 불공정입니다. 왜냐? 내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 다 내놨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까? 그럼 한 사람은 내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닌 다른 곡을 불러야 되고, 한 사람은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그냥 부르면 됩니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참가곡이 똑같았다면
두 사람 다 이 곡을 못 쓰게 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제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연을 했어야 이게 올바른 경연이지, 어떻게 해서 누구가 한 명이 양보하고 누가 한 명이 뺏겨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팀 메들리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에는 본인은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모든 거를 내려놓고 본인이 자신 있게 자기 노래 한 건 한 곡입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도 자기가 원했던 곡 못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불공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뭐 심사위원들의 기준에서는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뭐 심사위원 귀는 뭐 다른 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사위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사위원이나 귀는 똑같고 가슴은 똑같습니다. 네. 좋은 노래, 잘하는 노래 들으면 노래 잘한다고 느껴지고요. 못하는 노래 들으면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심사위원이라는 거는 그거를 전문가로서 평가할 수 있게끔 본인이 받은 그 느낌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이 노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뭐 성량이 좋아서, 음색이 좋아서, 이 본인의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래서 이 무대가 좋은 무대였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조리 있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심사위원이지, 듣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민 응원투표 1위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좋은 노래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전유진 양이 뭐 실수를 해도 좀 못했어도 팬덤으로 투표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대국민 투표만으로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대국민 투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결국 귀는 똑같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팬덤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1등을 한다? 그럼 그분들은 왜 팬덤이 됐을까요? 아니, 노래도 못하는 어린 학생한테 왜 팬덤이 될까요? 그 어린 전유진 양이 그만큼 노래를 해서 그 가슴을 울려주고, 네? 정말 귀를 호강시켜줘서 팬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팬덤이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심사위원들의 문제점들, 뭐 심사위원 문제는 요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또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작진이 뭐 원하는 우승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제작진이 원하는 우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왜? 준결승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대국민의 응원투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작하면은 얼마 전에 프로듀스 101 PD들 다 지금 뭐 재판 지금 중이죠. 예. 구속된 사람도 있고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작진이나 심사위원들의 어떤 의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지 않았나.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홍지윤 씨를 좀 밀어주는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스트롯 시즌2 이 첫 번째 여러분들 오프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 대단한 장면이었죠. 바로 오프닝 때 홍지윤 씨가 보여준 퍼포먼스였습니다. 뭐 매직 드레스라 그럽니까? 뭐 마법의 옷이죠. 이 옷이 쫙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쫙 바뀌고 혼자서 이 런웨이를 딱 걸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이 퍼포먼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임팩트가 처음부터 엄청났어요. 쟤 누구지? 하고 이제 바로 쳐다보게 되죠.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작진이. 아니, 이거 뭐, 어차피 100명 중에, 100팀 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가운데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근데 가운데 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 복불복으로 홍지윤 씨가 섰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단지 가운데 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완전히 혼자 원샷을 받고 그리고 런웨이를 이렇게 워킹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왜 이분한테 줬느냐 이거죠. 과거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첫 무대에 센터, 그 가운데 서는 거를 가지고 엄청난 경악을 벌입니다. 그래서 센터 자리가 정해지고 처음부터 딱 센터가 그 스포트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죠. 이 오프닝의 첫 무대에서 100팀의 이 센터 자리를 홍지훈 씨가 차지하고 심지어 퍼포먼스까지 한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경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엄청난 그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뭐 일단 그 싹수가 보이죠. 홍지훈 씨가 참 외모는 뭐 반칙에 가까울 정도로 네, 또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노래, 솜씨, 뭐 실력 또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이분이 이제 앞으로 트로트를 하신다면은 이 트로트에 있어 가지고 큰 복이고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래서 젊은 층들이 더 트로트에 많이 유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이 제작진들의 이런 그 티나는 밀어주기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작진들이 뭐 의도를 해서 그런지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연출이 홍지훈 씨에게 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 또 많이 있었습니다. 진달래 씨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진달래 씨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폭력의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정말 뭐 끔찍한 그런 수준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뭐 고문에 가까운, 네, 그런 뭐,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예전에 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도 뭐, 이제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연애 활동을 이분도, 진달래 씨도 뭐, 지금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라도 본인이 그런 걸 뉘우치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속담으로,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예. 하지만 그 또 다른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예, 때린 놈은 잠을 못 잔다. 그렇죠. 그 후자가 이번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폭력이요 피해자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뭐 피해자분이 이 얘기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들입니다. 진달래 씨도 이제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만약 진달래 씨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슴일까요? 그 어떤 그 찢어지는 아픔을 진달래 씨가 학창 시절에 가했던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본인이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본인이 뭐 그거를 그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시니까 뭐 본인이 반성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셔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뭐 한 분인지 여러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교폭력 그 가해자로 논란이 되었으면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요, 아예 통편집이 되고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스트롯2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통편집은 그 고사하고요, 여러분. 예. 통편집은 뭐 아예 뭐 기대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경우가 지금 발생했느냐 하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진달래 씨가 이렇게 탈락해서 하차하는 거를 뭐 눈물의 하차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정말 이거 뭐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정말 피해를 보신 분은 그 학교폭력 피해자분 그리고 강혜은 씨 아닌가요? 진달래 씨는 이거는 피해가 아니고 본인이 그 저지른 과업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이제 결과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뭐 그 진달래 씨가 뭐 울고 하는 거는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는 의미의 뭐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은 왜 방송국에서 이런 모습을 그 조명을 해가지고 마치 진달래 씨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학교폭력이 밝혀지는 바람에 얘가 참 이렇게 꿈꿔오고 열심히 하던 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출을 왜 했는지, 정말 이게 제작진이 지금 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제작진의 역량을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또 연출을 했고요. 자,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진달래 씨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양지은 씨가 올라가게 되죠. 마스터들이 의논을 해서 양지은 씨를 뽑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추가 합격자가 여러 명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한 분이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떨어지신 20분 중에서 9분이 올라오고 11분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11분 중에서 이제 양지은 씨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무슨 기준으로 올라왔는지를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스터들이 의논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양지은 씨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야 이게 속 시원할 건데 지금 뭐 이게 예선 저 밑에 단계라 가지고 추가 합격자가 뭐 10명씩 뭐 10몇 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추가 합격자가 있는데 왜 이분이 올라오게 됐는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양지은 씨가 이거를 그 수락을 해서 경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진행이죠. 왜냐? 그 영상에 나오죠. 제작진의 그 작가분인지 PD분인지 모르겠어요. 양지은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라. 지금 20시간 남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인이 의사가 있다면 뭐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그 면죄부를 그 받는 거예요. 방송국이. 정말 이거는 야비한 수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도 본인의 의사에 맡겼다. 본인이 선택했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뭐 이제 범죄 얘기를 할 때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런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유도했다. 범행을 유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특히 성범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 그 갑의 입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가해자 때문에 이 피해자가 그 순순히 응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순순히 응했다. 순순히 지가 뭐 지가 지 스스로 한 거다. 응? 뭐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근데 내가 주무르라고 한 게 아니고 강요하지 않았고 뭐 어깨 좀 주무르러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물렀다 이겁니다. 네, 이런 것이 이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강요 아닌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라도 이거는 강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기업 간에 그런 일, 특히 뭐 뇌물 주고받은 거 또는 성범죄 이런데 주로 이제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월적 지위. 예. 방송국은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 방송국이 지금 출연자가 펑크 나가지고 제작이 지금 엉망이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참가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고 자 20시간 남았는데 너 어떡할래? 예.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압박을 주는 거죠. 본인의 의사로 선택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방송국은 이 펑크를 어떻게 메울 겁니까? 예? 그리고 그 함부로 그렇게 이제, 저는 뭐,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것은 정말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시간을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다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양지은 씨 얘기가 맞다면 본인은 이 노래 두 곡 다 몰라요. 예? 자기가 음반 낸 곡도 가수들이 노래하다 보면 가사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15시간. 가수가 이 목을 보호하려면 충분히 잠도 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이 잠겨요. 그럼 잠잘 시간 빼고 나면은 도대체 몇 시간 남습니까? 뭐 10시간도 안 남아요. 10시간도 안 남는데 두 곡을 연습하고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있습니다. 안무도 있어요. 이게 뭐 됩니까, 경합이? 그러면 만약에 결과는 떨어지든가 뭐 올라가든가 하는데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강혜연 씨 뭐 붙여주려고 올려가려고 이거를 진행한 것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뭐 양지은 씨는 천재고 강혜연 씨는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사될 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진행입니다. 그러면 해법이 뭐냐? 녹화 하루 전에 진달래 씨가 이렇게 하차하게 됐는데 연기해야죠, 녹화를.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다 이해해 줄 거 아닙니까? TV조선 미스터트롯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만한 진행을 하던 도중에 출연자의 갑작스런 하차, 그리고 하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본인의 하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부득이 녹화를 일주일 연장을 해서 방송분이 차질이 생겼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 주는 그동안 이제 있었던 거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제가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심에서 화제가 됐던 분들, 근데 통편집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무대들, 심지어 예심 통과하고 올라갔는데도 영상이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장태희 씨 같은 경우도 데스매치 가기 전에, 팀 미션 오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선 통과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이 통편집돼서 안 나와요. 그런 영상들 보여주면서 충분히 한 주, 뭐 2주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조금 뭐 갈증이 나더라도 공정한, 합당한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죠. 자, 양지은 씨 부분. 왜 양지은 씨가 추가로 합격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출연자한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너무나도 불리한 이런 경연을 참가하게끔 만든 거.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무리한 진행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 이것도 제작진의 문제죠. 자, 뭐 문제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예. 자, 이런 이제 제작진들의 문제 중에 아까 제가 심사위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심사위원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좀 들여다보죠. 먼저 장윤정 씨 심사위원, 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윤정 씨 대한민국 여자 트로트 가수 충분히 대표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요. 그분의 커리어 인정합니다. 심사위원 자격 충분합니다. 그런데 장윤정 씨가 뭐 심사위원장입니까? 아니면 뭐 1등급 심사위원 있고 뭐 2등급 심사위원 따로 있나요? 장윤정 씨가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거슬리는 부분은 일단 다른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좀 들어오는 부분, 뭐 훅훅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요거는 뭐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윤정 씨가 굉장히 세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발음이, 뭐 희응 발음이 어떻고, 그리고 뭐 비음이, 뭐 이렇게, 뭐 두성이 어떻고, 이거를 뭐 들여와서 뭐 돌리고 마지막에 털어서 뭐 보내고 이런 얘기 막 하십니다.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이제 표현 같은데,
오히려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몸부림으로 저는 좀 보입니다. 네. 장윤정 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트롯 시즌2의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만은 장윤정 씨의 그런 식의 어떤 심사평이나 심사위원으로서의 모습은 상당히 좀 보기에 많이 거슬린다는 거. 왜냐? 장윤정 씨는 충분히 유명한 가수이지만 그런 뭐 퍼펙트한 보컬리스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네. 노래를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윤정 씨 본인도 장윤정 씨 하면 콧소리죠. 예. 코로 노래 부른다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본인도 이 비음을 해결을 못 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본인 그 말에 변명이 있는데 저는 그거 글쎄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도 지적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남에 대해서 그런 그 디테일한 그런 세세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꼭 지적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박선주 씨 얘기는 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과연 심사위원으로 합당한가 이 부분. 그리고 조영수 씨는 그 트로트 전문 작곡가도 아니고 히트시킨 트로트곡도 없습니다. 네. 사랑의 배터리 있는데요. 그 초대박난 노래도 아니고 이 노래는 홍진영 씨가 나중에 예능에서 오히려 인기를 얻으면서 주목을 더 받았던 곡입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그 우승곡 송가인 씨 우승곡 찍어 이거 노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얼마나? 그 정도고요. 그 임영웅 씨 우승곡 이제 나만 믿어요. 이 노래는 히트했지만 이 노래는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트로트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발라드입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 씨가 워낙 발라드도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노래가 히트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노래도 망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었고요. 김준수 씨, 손준호 씨 이분들은 뮤지컬 쪽이에요. 트로트 경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영란 씨, 부음 씨 이분들이 참 평가를 하시는데 가수 생활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트로트든 또 다른 장르에서 이렇게 하셨던 정말 가창력으로 노래로 승부하려고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장현남 씨나 부음 씨가 이렇게 특히 부음 씨는 이렇게 이제 노래적인 부분들도 많이 어떤 때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사를 하고 그걸 듣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많은 자괴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사위원석이 아니라 흥도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따로 무대를 빼서 경연할 때 이렇게 좀 흥을 돋우는 이런 역할로 활용하면 됐지. 굳이 마스터, 스승, 심사위원 이런 자리에 앉혔어야 되느냐. 그리고 탑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명웅 씨, 영탁 씨 이분들 아직까지도 사실은 트로트 쪽에서는 신인 때를 덜 벗은 분들이고요. 이분들 몇 년씩 좀 무명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분들보다 5년, 10년, 15년 선배 가수들이 거기 나와서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사하는 게 얼마나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 중에는 이명웅 씨, 영탁 씨 이런 분들한테 진짜 영향력도 많이 주고 또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본인들이 심사한다고 거기에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창원 씨나 또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완전 신인 가수죠. 이창원, 김희재 씨 옛날에 신동으로 활동. 여러분 어릴 때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거 그리고 여러 지역의 행사들 무대에 올라갔던 거 그걸로 우리가 가수라고 가수 생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에 음반을 내고 이제 노래를 가수를 생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가수라고 하는 거죠. 이찬원 씨, 또 김희재 씨 정말 인재고 또 재능 있는 분들이지만
가수로서는 정말 이제 그 신인 중에 신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참 그 기라성 같은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심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참 본인들한테도 부담스럽고 그림이 안 나와요. 정동원 군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학생, 아직까지도 너무나 배울 게 많은 우리 참 해맑은 정동원 군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을 걸고 나온 그 무대에 그 무게를 안고 심사를 한다는 게 왜 그 자리에 앉히는지, 저는 이거는 완전히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정말 이 머릿속에 참 진짜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이 미스터 트롯 탑6, 네,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좋습니다. 활용해야죠. 그럼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축하 공연도 해주고, 네, 매회 이렇게 오프닝 무대 공연해준다든지, 중간 1부, 2부 넘어갈 때 뭐 짧은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터뷰라든가 녹화장에서 이렇게 흥도 좀 돋워주고, 예, 경험자로서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런 걸로 했었어야죠. 왜 그 심사위원석에 앉힙니까? 이것부터가 정말 그 제작진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끝이 없네요. 자, 이런 그 문제점들 일단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미스트롯 시즌2, 지금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이런 그 단체 모임에 의해서 현재 방송통신위에 진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 과정에서 출연진 섭외부터 불공정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이런 그 보호 차원의 이런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진들에 대해서 뭐 진행하는 동안에 제작진들의 관여가 과연 이게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될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은,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방송통신위에서 이제 뭐 심각하게 그런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뭐 그 안에서 더 의혹이 있으면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특정 그 출연자를 너무 이렇게 키워주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연출, 그리고 이번에 그 진달래 씨 그 하차하는 과정에서 그 진달래 씨를 좀 조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 문제, 이런 것들은 이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제작진들이 좀 그 오만하고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감에 빠진 데서 오는 그런 판단력 상실에서 온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참 미스터 트롯 시즌2, 이렇게 프로그램 3개가 연이어서 대박을 치면서 또 여기서 파생된 프로그램들, 뭐 뽕숭아 학당이라든가 사랑의 콜센터라든가, 너무 이게 이제 그 이 트로트 하나로 대박을 치니까 TV조선이 좀 제작진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송국 자체가 이 프로그램 하나에 완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뭐 낮 뉴스, 저녁 뉴스까지 보도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미스트롯2 소식을 얘기를 해줍니다. 방송이 있는 날이나 그 다음 날은.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한두 번도 아니고.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빠지지 않고 언급한다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2가 참 방송될 때 저는 우려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미스트롯이 처음 방송됐을 때, 시즌 1입니다. 저는 좀 실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박수도 많이 쳤습니다. 실망은 여느 트로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이전에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좀 진부하다. 그리고 출연진들 보니까 참 섭외가 안 돼가지고 억지로 좀 섭외한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연출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출연자들이 이 이제 잠재력이 좀 이렇게 발산이 되고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죠. 자, 이게 대박이 나면서 이 대박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실수요층이 있음에도 물밑에 있던 트로트라는 장르가 드디어 이제 정말 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참 그 트로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트롯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대박을 쳤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터 트롯 시즌2가 됐을 때 그런 앞선 프로그램들에서 가지고 왔던 문제점을 이제 털어내고 이제는 이미 정상에 있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능력 있는 참신한 트로트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주기를, 그래서 실력으로 이제 그 우승자를 가리고 그거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트로트 팬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장수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방송국과 제작진은 그저 시청률을 빨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쪽쪽쪽쪽 시청률만 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수가 미스 트롯 시즌2의 앞으로의 시청률 하락 또는 앞으로 이 시리즈 프로그램들의 이 몰락, 또 나아가서 정말 어렵게 올라온 트로트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을까, 저는 정말 크게 걱정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미스 트롯 시즌2 제작진 TV조선에서 본인들이 해명 아닌 해명에 적어놓은 대로 초심으로 제발 돌아가서 그 초심이 시청률을 빨아보겠다는 초심 말고요, 능력 있는 신인 트로트 인재를 발굴해서 트로트를 좀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글로벌 한류에 이 트로트가 정말 트로트야말로 진정한 한류 아닙니까? 한류의 원류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류의 원류인 트로트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제작진,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장시간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속이 시원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싹 다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방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